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DB플랫폼 대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 제목은 기획이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라고 명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획이라 함은 어떠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기회를 잡는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회를 정확하게 아셔서 그 기회를 잡는 기획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 오늘 특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 기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왜 기획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기획서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팁들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왜 기획을 알아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예인들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연예인들을 보시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연예인입니다. 예, 지드래곤이고요. 두 번째는 백종원. 세 번째는 기안84. 마지막으로 솔비. 혹시 이 연예인들을 보시고 생각나시는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네, 바로 정답은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와 동시에 그 파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G드래곤 같은 경우는 가수이기자 작곡가시고, 백종원 씨는 경영도 하시면서 요식업도 진행하시고 이제는 방송까지 일을 하고 계시죠. 기안84 같은 경우도 웹툰 작가이면서 방송 일도 하시고, 솔비 씨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이제 가수셨죠. 하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그냥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두각을 내고 박수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점점 직업에 대한 경계가 여러분들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들 각자의 분야에서만 이제 열심히 하시면은 박수를 받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 다른 파트에 대한 분야도 아셔야 되고, 거기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 기획이기 때문에 이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히 아시고 나셔야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6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와 혹은 과업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로 미팅이나 회의를 진행을 하겠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가이드가 생깁니다. 이 가이드 생길 때 필요한 부분이 이제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가이드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결과물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컨펌을 받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무리돼서 제출을 하거나 혹은 실행 단계로 옮겨가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기획 프로세스는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요?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최종 목표 설정, 두 번째는 시장 조사, 세 번째는 시장 분석 및 전략 도출, 네 번째는 컨셉 도출, 다섯 번째는 결과물 디자인 파트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볼게요. 저희 이 심층 보스 파트에서는 우선 이 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획과 이해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획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획과 이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 기획이라는 단어는 사회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케팅 기획, 이벤트 기획, 재무 기획, 프로모션 기획, 웹 기획.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든지 뒤나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말이 돼요. 그쵸? 그만큼 기획은 근간을 이루고 정말 중요한 파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획의 사정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기획은 뭐고 계획은 뭘까?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기획이 더 클까요? 계획이 더 클까요? 네, 정답은 기획입니다, 여러분. 계획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획이 좀 더 큰 영역이었다면은 오늘 수업은 계획 수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계획은 무엇이냐?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헤아려서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기획으로 먼저 만들어진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을 이제 뭐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직 안에서 기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여러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획 프로세스를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했죠? 6가지 기억나시죠?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면 클라이언트 가업을 통해서 미팅과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이드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결과물이랑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발표나 컨펌을 통해 마무리하거나 실행하는 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가이드 파트에서 기획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이드 기획 부분에서 결과물 디자인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 4가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첫 번째인 최종 목표 설정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 최종 목표 설정 같은 경우는 거업 아웃풋, 대상, 아이템 등 최종 목표 설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아는 파트입니다.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것은 무엇이냐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설정해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는 소비자, 경쟁사, 트렌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적십자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십자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문가스럽게 조사를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은 상황과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고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소비자 분석, 제품 분석 등 그 대상물을 감싼 모든 것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그 찌라시라든지 혹은 뭐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 의견이나 뭐 출처가 명확한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시장 분석 및 전략 도출입니다. 여기에 가서도 살짝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전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전략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무서운 단어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부분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엇이 있죠?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 남들과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단어인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전략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에서 왔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조사해 봤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소비자들, 이것을 이용할 소비자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든 이런 기획은 어떤 부분이 개선점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략을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있어서는 STP나 수압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STP 같은 경우는 S는 세그먼테이션 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T는 타겟팅. 그래서 우리가 그 세분화한 시장들 중에서
어떤 시장에 왔는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지셔닝, P는 포지셔닝해서 그 중에 우리가 어떠한 고객들의 마인드 속에 우리의 제품,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위치시킬 건지를 보는 부분이 STP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압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압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떠한 강점, 어떠한 약점, 어떠한 기회, 위협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는 더 앞서 나가서 강점과 기회 전략, 약점과 기회 전략, 강점과 위협 전략, 약점과 위협 전략, SOW, STWT 전략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강점은 어떻게 강화하고 발전시키면서 기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역량을 어떻게 강화함으로써 기회를 이용할 것인지, 위협을 통해서 위협을 어떻게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의 강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장의 위험 요소들을 피하고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부분이 바로 수압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압 분석 같은 경우는 십자 형태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SOW 같은 경우는 각 테두리별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구성하는, 보시는 표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추후에 프로젝트를 발표하실 때 질문이 들어와요. 질문에 대한 답들이 거진 대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제품, 그 서비스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요. 혹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나 제품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수압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게 되면은 질문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뭐 경쟁력이나 답변을 잘 못하시게 되면은 그 심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난 별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압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컨셉 도출입니다. 컨셉 도출에 있어서는 마인드맵이랑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넘어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마인드맵이랑 브레인스토밍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메모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정해놓고서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생각을 확장하면서 메모하는 법을 마인드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마구잡이로 쏟아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한 3명의 팀원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앞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자, 우리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오늘 브레인스토밍을 할 건데, 자, 생각나는 단어를 마음껏 얘기를 해달라 하면은 그것을 적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단어가 왜 나왔어? 하고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우선 내뱉은 단어는 다 쓰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팀원이 삼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 삼성이야 하면서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우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추후에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부분도 이제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때 넘어가시게 되면 하루 정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1시간, 2시간 진행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통상적으로는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단어들을 써놓은 곳을 찾아가요. 그럼 저게 내가 낸 단어인가 하는 것처럼 까먹게 돼요. 그럼 그 시간 안에서 비슷한 단어끼리 묶는 작업을 합니다. 비슷한 단어끼리 다 묶어놓고 이 단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선출을 해요. 그럼 다양한 단어들이 또 나오겠죠? 그럼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 안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디자인 띵킹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셉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어울리는 디자인 작업을 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기획서를 만들고 쓰실 때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평가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보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공익성, 효과성, 참시성, 실현 가능성, 완성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점수를 낮게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여러분들이 평가 받으실 이 평가 기준을 한 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공익성, 평가 항목은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을 기여를 했는가? 그래서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프로그램이 과연 공공의 이익, 중요하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지,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둘 다 맞다, 정말 공감할 부분이다 하면 높은 점수를 받으시겠죠. 두 번째로는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은 프로그램이 참여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균형 성장에 기여를 하느냐. 자, 효과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청소년이에요. 그쵸? 청소년이 역량 개발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혹은 프로그램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20점이라는 배점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참신성. 프로그램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참신하거나 새로운 영감을 주는가? 이 부분 아주 재밌으면서도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파트예요. 가끔씩 이 참신성을 도전성, 이런 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정신이라 보실 수 있지만 안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정말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네 하는 부분은 오케이, 좋은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게 사회에 뭔가 어지럽히거나 안전하게끔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누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 참신하되 안전한 그런 프로그램인가를 통해서 이 참신성에 대한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현 가능성. 현실적 여건에 반영돼서 실제로 실시가 가능한 프로그램인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VR을 통해서 한번 지금 현재 해외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니 VR을 써서 해외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거를 기획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정말 재밌고 참신하고 효과 같은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뭐 쓰레기 줍는 모션이나 이런 걸 넣어서 공익성 같은 경우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참여하는 학생이 3,000명인 거예요. 3,000명이 VR 기기를 다 가지고 있으려면은 예산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상을 하거나 선택이 되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선택이 되고 했을 때 정말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도. 그래서 추진 목적, 내용, 예상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완성도. 그래서 공익성, 효과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을 다 포함해서 얼만큼 퀄리티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썼느냐, 이것을 보는 게 완성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배점은 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이 지표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속 써내 가시고 아이디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여기에 부합하겠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만드시게 되면은 좋은 기획서가 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기획서에 대해서 작성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료 수집 및 분석, 두 번째로는 핵심 포인트 도출, 세 번째로는 항목별 작성, 네 번째로는 수정 및 수정 보완 완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보시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 혹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시장 자료를 분석을 하고 이거랑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이 없었는지 또 분석을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진행 현황을 또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과연 우리가 내세울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해서 핵심 포인트를 도출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한 3개월 안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고 어느 시기에 맞춰서 어떤 단계까지 진행하면 좋습니다 라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단계별 계획도 구성을 해 놓으시면 좋고 이런 부분들이 그 적십자랑 잘 부합했는지도 넣으시고 목차나 뭐 스토리라인 같은 것도 구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항목별 작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팀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전략도 보여주시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면 도움이 될 첨부자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발표 연습도 하시고 계속 완성도를 높이시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작성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포인트들을 이 심사위원들이나 이것을 보고 있는 관계자들의 시각에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차 및 스토리라인 구성입니다.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획서의 주요 목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팀 소개,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이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 운영계획, 재무계획,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현황, 뭐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 이력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이랑 제휴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이 프로젝트는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제품이나 뭐 물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 전략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전략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차별화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몇 명의 그런 인력들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것도 나오게 된다면 보다 퀄리티 있는 기획서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심사 항목이 녹아져서 여러분들 이제 심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심사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목차랑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심히 서술을 하실 건데 글만 가지고 있으면 눈에 사실 잘 안 들어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개념은 뭐 그림을 대체해서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교육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파트는 교육이고요. 여기서는 뭐 같이 협업해가지고 팀별로 어떻게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현이 진행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알맞은 표 같은 거를 조합을 해서 딱 눈에 한눈에 보더라도 아, 저 부분이구나.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으로도 보여주면서 잠깐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낮은 텍스트보다 그 텍스트를 이미지화, 도식화해서 활용하시면 더욱 좋은 기획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추진 배경 및 동기를 개인의 스토리, 그리고 주변 관찰을 통해서 불편함을 찾아냈고, 현재 뭐 기술이나 현재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녹여내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주 획기적이겠지만 주관적인 나만의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을 찾아내셨다면은 꼭 출처를 명시하셔야 돼요. 추후에 어떤 심사위원분이 나는 저 자료 처음 보는데 혹시 어디에서 저 자료가 나온 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못 찾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기억이 너무 안 나고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찾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바로 얘기해 드리려면은 출처 같은 거는 꼭 필수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통계청, 뭐 권위 있는 기관 사이트 분석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아이템이나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단술 나열보다는 이런 부분은 현재 뭐 적십자가 했던 이런 프로그램과 이러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이렇게 디벨롭이 됐습니다 하는 부분 것처럼 차별성을 강조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은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보다 이런 프로그램은요 이런 프로그램이랑 비슷한데요 이런 프로그램이랑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 크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결과물에 있어서는 한번 예시 사진이라도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프로그램에 대한 상상을 심사위원분들도 같이 부합되게끔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이런 합성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할 줄 아는 친구들 혹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심사위원들도 한번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단계를 구분해서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좋습니다라고 청소년 적십자 중에서 고등부, 초등부, 초등부는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고등부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대학생분들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효과들이 기업이랑 연계돼 가지고 더 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뭐 수익도 넣어서 수익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형식으로 기대 효과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진 일정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언제 시작을 해 가지고 언제 끝나는 단계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회의가 필요하고 회의를 통해서 인력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시행을 할 거고 시행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계획을 짜보는 겁니다. 그것은 일정을 기반으로요. 글로만 되어 있으면 글로만 있어도 좋지만 이것을 시각적으로 일정표까지 나타내면서
겹쳐도 좋으니 이때 동시에 이 부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작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나 홍보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홍보는 쭉 진행되면서 운영 인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파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때 진행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끝이 나는 단계까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게 이제 추진 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요 자금이에요. 그래서 소요 자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강사비가 어떻게 측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강사가 한 4분 정도는 필요해요. 혹은 5명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5명에 1명의 강사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 오는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강사들이 한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면 강사 수 같은 게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강사 수에 한 얼마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걸 진행이 되려면은 교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각 학교에도 뿌려야 될 것 같고요. 차량 같은 것도 빌려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도 대여해 하셔야 될 거예요.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팀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기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완성도에 대한 점수가 높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기획서를 체크하신다면 보다 높은 기획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기획서를 만들고 나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 함은 한정된 시간 내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결과로서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초래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면 결국에 이 프로그램이 실제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구보다 청중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는 이 두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시간은 무엇이겠죠, 여러분? 발표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5에서 10분 정도로 아마 발표를 하시게 될 텐데, 딱 명확하게 몇 분 발표입니다 하면 꼭 그 발표 시간 안에 끝나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막 열심히 구구장장 시장조사 파트를 막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서 거의 10장짜리 시장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문성 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자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하려 했는데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시간 분배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딱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정보를 통해서 준비하신 결과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들을 그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파트는 정말 중요하니까 한 5분 정도 말하자. 그리고 앞에 부분은 시장조사 우리 열심히 했지만 이 부분은 다른 팀들도 똑같이 조사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재밌었던 부분들만 짧게 포인트 집어서 1분, 2분 내에 말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정해서 정해진 시간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시간의 파트인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사람이 이것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이죠. 어떤 분일까요?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도 정말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정말 센세이션한 발표를 하셨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료들을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공무원분들이거나 공문서 파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글씨가 너무 많아요.
글씨도 너무 많고 자료도 너무 많고 어떤 글씨는 작고 크고 해서 저 글씨가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못 읽겠어.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심사위원분들도 안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들은 덜고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시각화해 가지고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뇌리에 딱 강하게 박힐 수 있게 시각 자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개요입니다. 이 구성 개요를 생각을 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선 처음에 들어오셨으면 인사도 진행을 하시고 한번 다양한 팀들의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어요. 그 무거운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팀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는지 동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은 뒤에 있으니 그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먼저 조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런 PPT 프레젠테이션을 포인트에 맞춰서 배치를 하시고 발표를 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은 이러하고요 하면서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고 까먹으실 수 있으니 저희 프로그램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받으시고 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거나 마지막으로 우리 팀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시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도 여러분들의 Q&A를 받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고 정말 멋진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그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